네, 중간에 영상이 다른 어플이 활성화되면서 잠깐 끊겼습니다. 제가 다시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놓칠 수 있을까봐 그냥 제가 이어서 녹화를 하는 점 양해를 구하겠고요.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좀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이번 영상은 아마 세 번 정도로 쪼개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한 14번 정도 제가 녹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일단 좀 진행하면서 제가 그 부분들은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풀로 그냥 저희가 이 후반부 영상은 그대로 그냥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저희가 메시지는 5개 강구에서 어떤 미디어 개발의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외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 많이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공공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그 다음에 제가 출석 미션 과제할 때마다 조금씩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것들이 결국은 매체 하나하나의 특성, 뭐 버스면 버스, 지하철이면 지하철, 자 그런 어떤 특성이 그런 매체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타입별로 유형별로 조금은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역시 최적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캠페인과에 대한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캠페인 연계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광고 캠페인들은 5개 광고만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다른 매체하고 연동될 수 있는 뭐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일반적인 뭐 TBCF를 뭐 같이 연동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5개 광고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뭔가 어떤 광고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끔, 자, 어떤 전략에 맞게끔 매체를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버스 광고 하나 집행하거나 지하철 광고 집행하는,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 그런 매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이번 광고 캠페인과 연동할 수 있을지를 자, 고민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캠페인과 연계한, 자, 크리에이티브 전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자, 여러분들에게 5개 강구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또 크리에이티브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건 제가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일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디벨롭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체 개발에 대한 부분 블럭과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부분, 네, 캠페인 연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 활용까지 4개 정도의 블럭으로 제가 구획을 해놓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을 제가 이제 강의록을 올려드릴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올려드리질 못하고 깜빡하고 제가 늦게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에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전에 수업 아니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또 내지는 수업 이후에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가 매체의 물리적인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체를, 자, 이제 외형적으로 만드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 야립 광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마 야립은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벌써 이미 지난 학기에 아마 저희하고 수업 시간에 아마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자, 익히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사실 야립 광고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 사실 매체의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의 어떤 그런 야립 광고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이 꽤 많아요. 뭐 그 이유는 뭐 사실 우리가 기술력이 뭐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런 창작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법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가 좀 더 우리나라는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즉 그때 말씀드렸죠. 지능이 아니라 약간 규제 쪽에 좀 가까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갭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해외 사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일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외형적으로도 벌써 뭐, 이게 좀 청소기가 좀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좀 여기 에드블루를 쭉 빨아들이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청소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것도 청소기 대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일단 외형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
자, 청소기의 어떤 그런 외형을 자, 일단 어느 정도 갖췄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메시지이죠. 그래서 자, 청소기 광고로서 자, 강력한 흡입력을 자, 변형 형태. 자, 우리가 야리 광고의 변형 광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국내 사례를 바로 뒤에 소개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흡입력을 자, 변형 형태로 이제 집행했던 것들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케아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부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부조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입체감이 있게끔 나와 있는 건데, 물론 국내에도 입체감이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조의 느낌들이, 입체감이 훨씬 더 좀 외국의 사례들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어찌되었던 뭐 국내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해외 사례는 좀 더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 있거나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 유연하게 광고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국내 사례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나라는, 자, 우리가 야리 광고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반형 광고와 그 다음에 복합형 광고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복합형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약간, 아까 우리 전에 해외 사례 보셨던 것처럼 약간 변형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자, 정확하게, 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규격화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한국 5개 광고센터, 그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그 산하에 역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 한국 5개 광고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야리 광고를 그러니까 사실은 관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주무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의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자, 우리 요즘에 볼보 자동차 잘 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자, 여기 좀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원을 그려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돌출된 형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돌출 형태의 변형 광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역시 상단에 여기 좀 톡 네모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약간 돌출 형태로 자,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첨단한 지금 홍상 광고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자, 왜 나온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건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출퇴근하면서 제가 버스에서 찍은 사진이라 조금 또 약간 야간 넘어가는 사진이라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게 제가 그 차량용 그 뭐라고 할까요?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만 공내동 톨게이트이고요. 자, 여기 상단에 톡 튀어나와 있는 자, 이 제품의 자, 그 이미지가 약간 변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로 사실은 아까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저희 나라는 조금 약간 소극적인 형태의 자, 변형 광고라고 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자, 기술의 차이가 있거나 어떤 그다음에 창의력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미 저희가 법적으로 규격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건물 벽면 랩핑 광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많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못 보고 있긴 합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웬만한 뭐 그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런칭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뭐 이슈 있는 어떤 매체를 집행할 때 사실 많이 집행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수업 시간 이미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제가 소개를 일부 드렸던 매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더 뎁스 있는 얘기를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까요? 자, 일단 그 건물 벽면 랩핑 광고는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매체는 사실 불법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100% 불법 매체인데 이걸 지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땐 앞으로 사실 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아까 센터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각각 법률적이거나 또 시행령에서 또 아니면 각각의 어떤 관할 그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를 시킬까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즉 법적인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광고이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적으로 뭐 사실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불법인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위법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만 실제 이제 내용 보시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개 광고는 기본적으로 만약 불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건물 랩핑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해당되는 관청이 그거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철거라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기간을 활용해서 광고를 집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2002년도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몇 세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제 우리 한일 월드컵이 열렸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길거리 응원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의 벽면들이 하나의 뭐 캔버스와 내지는 어떤 그 뭐 스크린화 또 아니면 매체화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K-팝 뭐 SM 사원에 있는 K-팝을 보여드렸었습니다만 그 K-팝의 전신 모델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뭐 형태는 아날로그 형태이고 또 시트지로 붙이는 형태이긴 했었습니다만 이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미디어 파사드 형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하나의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약간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까 뭐 약간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약간 시퀀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의 매체들과 비교해 본다라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이제 광화문 이제 사거리가 보이실 거예요. 태종대왕 이순신작은 보이시죠? 광화문 사거리인데 진짜 많은 그 응원객들이 움집을 했고요. 진짜 뭐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광장도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정황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리아나 정황판도 지금 현재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상 광고도 보입니다만,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벽면에 붙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건물 랩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그런 광풍을 일으켰던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WTC 우리 무역센터 건물에도 이런 식으로 실제 KT와 KTF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드림 위드 KT라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을 매체화 시켜서 광고를 집행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집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건물 랩핑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무 건물에나 랩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불법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만큼 리스크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왜? 일단 나오겠습니다만 그 계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한 3주 정도 걸쳐서 그거를 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5개 광고는 월 단위 개념의 그런 매체 집행을 대부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월 단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나 3주 정도를 집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을 사실은 비용적인 부담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차량의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사실은 건물을 우리가 서칭을 해서 그 건물의 벽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많은 차량 이용객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바이럴 효과도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상권이 우수한 그런 사이트에 진행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잘 보여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게 이제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학빌딩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뭐 위치에 대한 부분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다시 뜰 텐데, 바로. 이건 이제 주간과 야간을 보여드리는 이유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간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거의 뭐 한 면을 다 지금 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 햇빛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2주든 3주든 자, 이걸 덮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고요. 안에서는 그 대신 밖이 잘 보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웨이 필름이라고 합니다. 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해서 원웨이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간은 잘 안 보이지만 자 여기 전역되어서 보시면 한계층에 그렇죠 부분이 밝게 보이죠. 그리고 실제 내부도 살짝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빛이 투과되는 어떤 그런 기능성이 있는 그런 시트지를 자,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트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도 좀 굉장히 좀 비싸고요.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뭐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집행하는 광고들이 바로 자, 건물 벽면 랩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뭐 똑같은 지금 건물입니다만 이건 실제 제가 집행했던 2010년도에 집행했던 사진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지도에 보시는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로 따지면 실제 길거리 응원이 이루어졌던 자,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 2010년도에도 이 서울시청 앞에서 실제 길거리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그런 응원이 있을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이용객들이 그다음 응원하시는 분들이 자, 이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자, 활용해서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웨이 필름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강남역이고요. 그러니까 강남의 노년역 그쵸, 교보타워 사거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신노년역 사거리인데, 자, 이건 자사 건물의 자기 게임 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게임 광고 회사의 자사의 게임, 뭐, 캐릭터를, 자, 실제 여기 랩핑을 통해서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형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 원웨이 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좀 더 리얼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자료는 사실 제가 가공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현업에서 광고주에게 제안을 들어갈 때 쓰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상단도 중요하겠죠. 하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타입 1, 2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뭐 생략하고요. 이게 사이즈는 25에 30m, 그러니까 사이즈 차인데, 하나는 23에 25m. 일단 벌써 이제 기력이 굉장히 크죠. 대형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자, 소재는 3M 윈도우 시트 아까 원웨이 필름이라고 했던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기간이 이제 14일 2주죠. 이게 원래 제가 직접 2010년도만 할 때만 해도 이게 2010년도였는데요. 이때만 해도 3주 정도 21일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지자체의 어떤 그런 불법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정비가 강하다 보니까 2주로 좀 줄었습니다. 최근에 집행하시려면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고료는 보시는 것처럼 뭐 7천만원, 6천만원. 자, 아까 말씀드렸죠? 2주밖에 되지 않는데 광고료도 비싸고요. 또 하나는 또 제작비입니다. 아까 필름 자체가 원웨이 필름 일반 시트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고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거의 뭐, 그쵸? 광고료에 한 60% 정도 해당되는 금액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집행하는데 자, 억대의 자, 광고비와 제작비가 자, 단 며칠 만에 자, 14일 2주 만에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좋은 비주얼로 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을 보여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인구 밀집도 내지는 차량 유동량이 많은 사이트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보시는 것처럼 자,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자, 탁월한 광고 효과로 자, 다수의 광고 집행을 과거에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자, 현재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벽면 랩핑 광고인데요. 자, 이건 제가 강남 신논현 사거리에 제가 있는 자, 제가 일명 벌집 빌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교보타워 사거리입니다. 스와로브스키가 지금 여기 이제 현수막 형태고요. 이거는 자, 우리가 사실 여기 아까 보셨던 요게 지금 아까 게임 광고가 진행했던 자, 원웨이 필름의 자, 우리 랩핑 광고했던 건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건물들을. 자, 근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옥상 광고도 보이고요. 그쵸? 정원판도 보입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화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이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그걸 떠나서 자, 이렇게 뭐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어떤 그런 도시 미관을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좀 더 어떤 산업진흥 차원에서 좀 더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제가 사실 한번 찍었던 사진이긴 합니다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우리가 벽면 래핑 광고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도시미관,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부분은 잠깐 내려놓고요. 자, 도시미관과 연계했을 때 뭔가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뭐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뒷받침이 당연히 돼야 될 것들은 뭐 말할 건 없겠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적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뭐 요즘 뭐 아무리 원택트라고 하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좀 더 뭔가 미디어 파사드 형태의 어떤 준하는 그런 광고 매체들이 등장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제가 못 찍었습니다. 죄송하네요. 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벽면 래핑 광고는 아니고요. 공공시설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저희가, 지난 학기에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긴 지금, 지난번에는 아마 제가 파리바게트하고 일반적인, 상업 광고가, 서초구나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 이렇게, 자, 우리 쓰레기통을 좀 더 예쁘게 도시미관에 좀 어울리게끔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 지금 뭐 다시 좀 바꾼 형태의 어떤 그런 음, 시설물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공공 시설물 광고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자치구나 그다음에 또 모든 기업들이 자치구 그 뭔가 후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시미관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뭐 거리를 뭐 미관뿐만 아니라 좀 더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저도 뭐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쓰레기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기가 되게 좀 뭐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좀 더 여러 가지 그 미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편의성 그 다음에 어떤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장려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마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매체를 만드는 뭐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다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고주나 또는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더라도 혹시 캠페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니면 업종이나 브랜드에 따라서는 자, 이런 매체들이 어떤 활용도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체의 물리적인 크리에이티브 중에서 건물 벽면 래핑이 아니라 자, 공공시설물 광고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PPT 제가 여러분들 저기 뭐지 강의를 올려드릴 때는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고요. 자, 요번에 이제 목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목업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 제품의 형상을 그대로 자, 따라서 형태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자, 목업 광고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업은 자,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실제 제품을 형상화하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자,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니까 좀 약간 옛날 사진이긴 합니다. 이거 제가 한 10년 전이라고 봐도 뭐 과연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긴 합니다만 꽤 어떤 센세이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럴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웬만한 블로그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환타가 지금 이제 이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실제 병 모양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든 목업의 형태라는 거고요. 자, 되게 파격적이죠? 자, 우리 트레일러 위에다가 자동차가 있고 위에 자, 대형 환타가 딱 떨어져서 임팩트 있게 좀 보여주는 어떤 형태의 사실 광고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모양의 환타입니다. 똑같은 모양 같이 진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레미콘 차 아시죠? 자, 레미콘 차에서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환타같이 탄산음료는 0타겟 주로 1318들이 많이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학교를 찾아가서 자 이렇게 자 학생들에게 자 우리가 레미콘 우리 하면 대부분 어때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시멘트가 나오는 어떤 그런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 대신에
자, 이렇게 환타가 쭉 나오면서 학생들에게 자,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샘플링을 한번 했던 자,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실제 캠페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목업이라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작년에 한번 찍었던 사진 같은데 학동역에서 찍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 레드불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캡 모양을 실제 형상화해서 자, 이렇게 이게 아마 BMW 미니일 겁니다. 개조한 차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뒤에다가 실제 차가 이걸 계속 다니고 있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시적으로만 활용하는 차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자, 이렇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자동 우계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실제 제품들을 자, 형상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목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자, 물리적인 크리에이티브이기도 하죠. 아마 제가 늘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만 뭐 제가 지난 학기 지하철 광고할 때 펩시콜라의 손잡이 광고하면서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우리 배달 어플 중에서도 뭐 우리가 뭐 치킨 모양이 그 손잡이 위에 뭐 이렇게 달려있다든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목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가장 좀 더 사실 주물 비용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매체들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매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크리에이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벽 래핑이라든가 목업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이제 우리 그 뭐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양들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좀 뭔가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오기 광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자 어떻게 보면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 언택트 시대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자, 매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당장 뭐 스파카 스페이스 얘기 제가 아까 잠깐 처음에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자, 공간 활용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도 자, 어떤 미디어를 개발하는 것과 연계가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파카 스페이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공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종의 우리는 자, 공간 활용의 매체들을 앰비언트 미디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목업에 다음으로 자, 앰비언트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지난 학기에 다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목업은 자, 형상화, 앰비언트는 자, 일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 이런 매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생활에 촘촘하게 지금 저희하고 뭐라고 할까요?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팟과 스페이스입니다. 그렇죠? 광고 매체의 창의적인 개발을 위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난 학기에 제가 그 지하철 차내 광고 하면서 래핑, 그러니까 차내 래핑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그때는 아마 11번가에다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광고 형태들만 보여드렸었더라면 자, 이렇게 서울시가 진행하는 어떤 자, 그런 정책들에 대한 자, 그런 어떤 홍보를 위해서도 자, 이렇게 파격적으로 자, 어떤 지하철 차내 광고에 자, 래핑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3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역 보시는 것처럼 7호선 고속터미널역입니다. 환승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자, 한쪽은 상행이고 한쪽은 하행입니다만 이 사이에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자, 테라엠이라고 하는 자, 모바일 갱고가 자, 광고를 쭉 진행했던 사진을 제가 지금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도 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더라면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접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자, 어김없이 뭘 한다? 이렇게 매체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간과 장소를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매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개발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역 코엑스몰 연결 통로입니다. 제가 이것도 아마 보신 적이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자, 이게
작년에 이제 알콘이 자, 실제 삼성역과 그 다음에 코엑스몰 사이에 있는 연결 통로, 이것도 약간 지하 공간이죠. 자, 사실은 만약에 뭐 이 공간을 그대로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통로일 텐데, 자, 그 공간마저도 이렇게 광고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꿔 놓은 거죠.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엔미디어가 이 매체, 이 공간을 통해서 2003년도에 매체화를 시키면서 시작한 회사가 저희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를 지금 17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미디어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이 매체도 역시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고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콘 똑같은 사진입니다만, 자, 여러 방향에서 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즉, 자, 여러분들이, 자, 뭐 팁은 그거겠죠. 5개 광고를 향후에 집행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뭐 매체에 대한 유형도 되게 중요하겠죠. 뭐 버스, 지하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파격적인, 아니면 공격적인, 아니면 좀 더 소비자 접점에 매체를 원하신다라면, 직접 공간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장소도 찾아보시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그런 광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브랜드인 샤넬 광고도 역시 집행을 했었고요. 자, 이번엔 지하철 계단 활용한 랩핑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요건 좀 설명을 되게 자신있게 한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지금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계단은 2호선 삼성역,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고요. 삼성역에는 A, B, C, D 4개의 플랫폼에서 개찰구까지 나오는 그런 통로 계단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단이 C계단입니다. 가장 유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광고주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뮤지컬 대장금이 뭐 아시는 것처럼 대장금이 한류의 어떤 거제 서막을 열었죠. 드라마로서. 그래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이영애 씨도 굉장히 또 굉장히 뭐 지금도 뭐 대배우이시긴 합니다만 거의 뭐 국민 배우의 어떤 그런 시작을 사실은 대장금을 통해서 많이 입지를 올리신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TV에서 MBC 드라마였었는데요. 성공을 하고 나서 그대로 뮤지컬로 이제 다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 대장금이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이제 그 5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서막을 열게 되죠. 자, 그때 진행했던 그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삼성역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에 C계단이라고 하는 스팟에 C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에 광고를 집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한쪽 벽면은 랩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이게 캐노피라고 하죠. 점두에는 이렇게 조명 광고를 진행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밖에서 보는 C계단입니다. 자, 지금은 다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오픈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야가 더 사실 좋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둥마다 이렇게 기둥들이 되게 돋보였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면에, 이쪽 아까 이게 같은 벽면입니다. 우측에 내려가는 기준으로, 우측은 랩핑이고요. 점도에 캐노피가 있고, 좌측은 이제 포스터 형태로 진행했던, 요게 하나의 새로운 개념의 매체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과거에는 사실 요 매체밖에 없었죠. 근데 랩핑과 포스터를 활용해서 매체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 그 다음에 광고주에게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장을 좀 열어주기도 했고요. 왜냐면 뭐 디지털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공간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보시는 이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서 나와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역시 뒤에도 뮤지컬 대장금에 대한 일정과 그렇죠. 그다음에 장소 나와 있고 전반적인 어떤 톤앤맨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요 대장금이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C계단에 많은 랩핑들이 이제 광고주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뮤지컬, 그 당시에 제 기억하기로 같은 대행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대행했던 대행사가 이 대장금의 성공으로
바로 뮤지컬 젊음의 행진으로 또 다시 한번 또 포문을 엽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8090의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공교롭게도 두 작품 다 제가 그 당시에 관람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젊음의 행진, 자 뮤지컬 역시 대장금에 이어서 진행을 했었고, 자 로지텍이라고 하는 IT 기업도 역시 그 다음에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우리 도서출판 문학동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판사까지도 자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자 이렇게 시계단에 자 랩핑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더라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광고주가 이 시계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업로드를 못 시켜드렸는데, 현재는 자 일동제약이 현재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이 형태는 아니고요. 단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전부 다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광고 형태와 그 다음에 디지털 형태가 같이 복합적으로 복합 매체 형태로 자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할인전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끊었다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